시계열표를 너무 어려워해 하시고 원래 자료를 다운받아가지고 그걸 또 보기가 또 어렵고 그래서 그냥 원본 자료 가지고 어떻게 다운받고 어떤 걸 먼저 보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 얘기 드리면서 가볍게 한 찍어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리에 계시면서 다른 거 하시면서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한데 그냥 편하게 보시고요.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보고자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같이 놓고 추가해가지고 좀 보시면 풍부하게 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볼 수 있는 정도까지 얘기 드리고 그리고 이번 주 시계열표상 새롭게 나왔던 어떤 거에 대한 코멘트 정도만 좀 드리는 목적으로 열었어요. 원래 유튜브로 찍으려고 했는데 자료가 안 돼서 좀 뻐벅거려서 이번 주까지만 줌으로 한번 해보고 다음 주부터 유튜브를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본 자료 가지고 제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시간이 지나서 보시면 이렇게 보면 되는구나 생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로 이제 시계열표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KB은행에 들어가셔서 KB 한번 들어가 볼까요? 최근에 이제 로그인 하도록 좀 바뀌었는데요. KB 통계에 들어가셔가지고 나와 있는 시계열표를 다운받으시고요. 이게 오늘 아침 나온 시계열표고요. 그 KB은행에 나와 있는 그 원본 자료입니다. 우리가 이제 KB에서 보면 다른 파일에 이제 지역별 시황도 나와 있는데 이건 제가 그냥 붙여 넣어봤는데요. 딱 중요하지는 않고 원본 파일을 열면 첫 페이지부터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죠. 뭐 매매가 상승, 전세가 상승, 금주 하락, 전세가 금주 하락 이렇게 나오고요. 전년 말 대비 이제 하락률도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 좀 중요하긴 한데 저는 이제 통상 볼 때는 이렇게 숨기기 해가지고요. 두 개만 이렇게 봅니다. 요약 페이지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이번 주에 전세가 많이 빠지는지 매매가 많이 빠지는지 여부를 또 볼 수가 있고요. 그 보시면 이제 전세가가 더 많이 하락을 했고 매매가는 좀 적게 하락을 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보면 이번 주 역시나 매매가는 전세가 하락으로 인한 매매가 끌어내림이 좀 나타났는데요. 지역별로 조금 다르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 표만 보더라도 한 주 동안에 전반적인 동향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뭐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 제일 많이 빠진 워스트 10인데 매매 전세 워스트 하락률 최고죠. 자, 이 곳 안에서 물론 이유를 찾자면 이렇게 전세가 많이 빠져서 동두천이 1.24% 빠져 매매가 0.82% 빠졌으니까 굳이 이제 이유를 찾자고 하면 대구 남구가 전세가 1.5% 빠지고 매매가 0.9% 빠졌다. 그래서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전세가 매매를 끌어내렸다라고 하는데 최근 동향은 이제 거래가 좀 많이 되면서 시장이 좀 반등하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이거는 이제 큰 흐름을 보기 위한 자료다라고 보시고요. 이 중에 이제 하락이 제일 많이 나오는 곳들을 우리가 약간의 패턴화해서 전국의 시황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총 10가지 지역 중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이 총 대구 남구와 해운대를 제외한 8곳의 매매 하락이 있었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하락의 중심은 수도권에 아직 있고요. 다만 그 하락이 수도권에 있는 지역들 중에서 어떤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처인구가 용인 3구 중에서는 좀 저렴한 지역이고요. 성남 수정구도 성남 중원구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남시 안에서는 가장 저렴한 지역들이고요. 동두천도 북쪽 끝에 있고 인천도 우리 수도권의 서쪽 끝에 있죠. 물론 이제 연수구라고 하면 청도라든지 부평 또는 서구라고 하면 청라라든지 그 지역에서는 좀 주도하는 지역이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저렴한 지역들이 빠지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중에 이제 신도시인 지역들 수도권 서울 지역은 또 없네요. 물론 이제 이 아래에 나와 있겠지만 수도권 중에서도 일단은 경기 외곽의 저렴한 지역들의 가격 하락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방에서는 이제 해운대구와 대구 남구, 대구에서도 수성구가 좀 비싼 지역인 걸 보면 해운대구만 예외이고 나머지 지역들이 좀 중저가 지역들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중저가 지역들이 이제 다음 주에 더 내릴 것이냐라고 봤을 때 예를 들면 성남의 분당구가 더 하락이 깊어지면 중원구는 내려갈
수 있겠죠. 하지만 요 안에서는 성남 분당구가 성남중앙고보다 더 아래에 있을 수 있겠죠. 안 보이니까요. 따라서 이런 걸 봤을 때 좀 비싼 지역은 하락을 좀 줄여가고 있고 싼 지역은 아직 후발적인 하락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세 빠지는 지역들에서는 과천이라든지 일산 서구라든지 서울의 동작구, 광진구 뭐 이런 지역들이 또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건 전세가 페이지이니까요. 현재로서는 이런 모습이 서울의 외곽 지역 또는 좀 중저가 지역의 하락이 보인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페이지 매매 증감으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 이제 뭐 색감을 가지고 이런 지수를 이용해서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일단 살짝 밀고요. 저는 이제 요 매매가 페이지에다가 그 아래에 한 네다섯 줄 정도를 전세가 페이지를 복사해 가지고요. 여기다가 이제 붙여 넣습니다. 근데 이제 붙여 넣으면 요것들의 이제 수식들이 여기 위에 있는 대로 수식들이 그대로 딸려오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안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네다섯 줄 정도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어떻게 하시냐면 선택적인 붙여넣기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복사하기 하시고 여기 오셔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해서 값으로 이렇게 붙여넣으시면 이번 주까지의 전세 가격 상승이 나오고요. 하락이죠. 그렇게 해서 두 개를 같이 놓고 보시면 예를 들면 광진구가 이번 주에 많이 하락한 이유가 좀 더 확대해 볼까요? 이렇게 전세 가격이 많이 하락해서 하락했구나.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요. 마포구도 이번 주에 많이 빠진 이유가 전세가가 하락해서 빠졌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붙여넣기 해서 놓고 보실 때 전세랑 매매를 같이 붙여놓고 보시면 우리가 하락 원인을 좀 더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전주와 이 금주를 비교해 보면 하락이 조금 더 커진 그런 모습, 전세가도 조금 더 커진 그런 서울시의 모습도 보이고요. 항상 이렇게 시계열표를 놓고 보실 때 가장 비싼 시장, 가장 싼 시장, 그리고 가장 많이 떨어지는 시장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보시면 되게 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